수술의 방식이나 수술의 기법은 많이 발달을 해서 원하는 만큼의 코끝의 높이를 만들거나 콧대의 높이를 만드는 기술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거의 누가 높게 세우나 누가 뾰족하게 만드나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봤을 때 좀 과하거나 부담스러운 느낌을 좀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기현의 페이스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가 최근에 티나는 코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한번 했었는데, 사실 요새 어떤 분들은 코 수술을 한 건데 너무 자연스럽다, 어떤 분들은 코했구나, 이렇게 좀 코 성형 티가 나는 코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수술의 방식이나 수술의 기법은 많이 발달을 해서 원하는 만큼의 코끝의 높이를 만들거나 콧대의 높이를 만드는 기술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거의 누가 높게 세우나 누가 뾰족하게 만드나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좀 실제로 보면 과하게 코끝이 길거나 보형물에 티가 많이 나는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양들이 뭐 사진을 찍으면 좀 예쁘게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봤을 때 좀 과하거나 부담스러운 느낌을 좀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코드를 좀 다시 자연스럽게 원래 내 코처럼 만들 수 있는지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의학적으로 티가 난다는 건 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해부학적 모양을 좀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콧대를 만들 때 우리가 일반적인 아시아인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이마에서부터 일자로 좀 과하게 직선으로 내려오는 콧대 같은 경우에 좀 눈에 많이 띄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좀 점점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제 코끝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코끝이 다시 처지는 것에 대한 걱정, 또는 코끝이 어떻게 해야 코끝이 슬림해져 보인다라는 거에 대한 강박 때문에 전체적인 콧대와 코끝의 비율이나 코끝의 전체적인 볼륨감을 무시하고 너무 일자로 쭉 뻗는 11자 콧구멍 같은 모양이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비주의 볼륨이 없이 일자로 쭉 당겨지는 좀 우리가 썰링코라고 부르는 그런 모양, 또는 피노키오 같이 좀 너무 긴, 우리 얼굴에 비교해서 너무 길게 보이는 그런 코끝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원장님, 이런 코들 딱 보면 누가 봐도 코 성형한 것 같은데, 높으면서 코 성형 안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코끝을 세울 때 연고를 써서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고를 써서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코끝 연고를 세우는 비율과 코끝 피부를 좀 부피를 늘리는 비율을 좀 조정을 해주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끝을 늘리기 위해서 실리콘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가능을 사용해서 너무 길게 라인을 빼다 보면 우리 이제 피부는 당겨서 늘어나는 만큼 좁아지고 비쳐 보이고 얇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끝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워지기 쉬운데요. 그것보다는 코끝을 차지하는 실리콘이나 코끝 기둥의 비율을 조금 줄이고 오히려 이제 좀 부드러운 재료들, 뭐 진피라든지 아주 부드러운 귀형골 같은 걸로 교체를 하면 전체적인 높이를 유지하면서 겉에서 봤을 때 그 어색함이나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코 전체적인 모양이 나쁘진 않지만 누가 봐도 좀 코끝이 수술한 티가 좀 나잖아요. 끝에서 뭔가 이렇게 뾰족하게 밀어내는 듯한 모양이 있고, 각도라든지 꺾이는 느낌이 뭔가 이물질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코끝에 실리콘이 좀 길게 들어가 있던 경우였어요. 코끝까지 실리콘이 길게 내려와 있고 그 위에 귀연골이 올라감으로써 코끝이 슬림해져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연골의 자국이 좀 티가 나고, 실제로 보면 이제 연골이 약간 오히려 비쳐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끝단에 있는 실리콘의 길이를 줄여서 없애고 그 부분을 이제 본인 귀연골과 부드러운 피부 조직으로 덮어줘서 전체적인 높이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수술한 티가 나는 코끝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원래 내 코 같은 좀 동그란 모양의 코끝으로 변한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병원에서 처음 수술을 한번 하고 보형물에 염증이 생겨서 보형물을 제거하신 분인데요. 제거를 하면서 이제 일종의 구축 같은 반응이 생기면서 코끝이 살짝 들려 있고 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형물을 제거한 것과 코끝 수술을 해놓은 것과의 단차 때문에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 모양이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코를 복원하고 코를 재건한다는 게 결국에는 코끝에만 국한되는 거는 아니고 코끝과 콧대를 전체적으로 잘 매끄럽게 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염증을 겪고 나니까 실리콘을 다시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크셨기 때문에 코끝을 자간으로 휘어있는 부분과 살짝 들려있는 부분을 개선하면서 이 꺼진 단차 부분도 누경골과 그리고 귀 뒤 진피를 사용해서 조금 자가 조직으로 이 매끄러운 라인을 좀 복원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한 30년 전에 이제 코 수술을 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코끝 수술을 튼튼하게 잘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비주의 기둥을 세운다고 해도 제일 부드러운 연골인 귀연골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심플하게 실리콘을 넣으면서 코끝에다가 실리콘 위에 또는 그냥 코끝 위에 귀연골을 넣어만 주는 식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이 처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리콘이 들어있는 콧대는 그대로 있는 반면에 코끝은 점점 연골이 흡수되기도 하고 우리가 원래 노화가 되면 코끝 각도 자체도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양이 괜찮았어도 이런 과거의 수술 방식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모양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콧대에 실리콘을 좀 짧게 놓고 코끝은 이제 자가 연골을 통해서 연골 자체가 높이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훨씬 여성스럽고 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라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끝을 좀 과하게 높이는 이유가 나이가 들면서 코끝이 처지거나 떨어지는 거, 낮아지는 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과교정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정도는 정말 조금이면 되거든요. 요즘은 그런 정도의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 늑연골을 쓰고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옛날처럼 코끝 수술을 하면 코끝이 많이 처지고 흡수되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과교정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10%에서 20% 이내에서 약간의 과교정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과하게 수술을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고 좋아진다기보다는 부자연스러운 게 계속 남아있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재수술을 특히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첫 수술에서 실리콘을 왜 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실제 원래 코 높이가 낮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보형물로 코끝만 해도 아니면 부분 이제 연골이나 진피 보충만 해도 전체적인 코의 크기를 충분히 내 얼굴에 어울리는 비율 안에서 높게 예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괜히 실리콘을 넣어서 코가 너무 남성적으로 커 보인다거나 이분은 여자분인데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것처럼 실리콘의 경계가 굉장히 심하게 드러나잖아요. 원래 콧대가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 실리콘을 넣어서 코가 더 높아지면 당연히 이 피부를 당기면서 이런 옆에 보형물의 경계라든지 코끝에서 튀어나오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실리콘을 제거만 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실리콘을 빼고 나면 우리가 옛날 코 모양 그대로 돌아가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실리콘이 오랫동안 들어있는 동안에 코끝 연골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예전에 수술할 때 콧대에 실리콘 그리고 코끝은 또 연골을 넣어서 과거에 맞춰놨던 콧대와 코끝의 비율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실리콘만 빼고 나면 이제 콧대는 낮아졌는데 코끝은 예전에 수술한 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약간의 모양의 단차라든지 어색함이 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형물을 제거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변형이 된 코를 좀 다시 복원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이제 실리콘을 당연히 다시 쓰는 경우는 잘 없고 이제 실리콘에 의해서 뼈가 패였거나 피부가 얇아졌거나 이런 부분들을 귀연골이나 귀뒤 진피나 이런 자가 조직을 통해서 좀 메꿔줌으로써 우리가 연골을 좀 재배치하면 모형물을 빼기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쁜 모양을 좀 유지하면서 복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코 성형에서 재수술이 가장 많은 사례 중에 하나가 코끝이 처져서라고 들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너무 처져서 재수술을 하는 걸까? 또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처질 걸 고려해서 올리는 거. 이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좋은 방향일까요?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목표를 다르게 잡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많진 않지만 이제 귀연골만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연골 중에 가장 부드러운 연골이기 때문에 코끝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떨어지거나 그게 떨어진다는 게 높이가 낮아지기도 하지만 비순각이라고 하는 각도 자체가 약간 아래로 처지는 증상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과교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그 다음으로 우리가 첫 수술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재료가 이제 비중격 연골인데, 비중격 연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조금 더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귀연골만큼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비중격의 크기나 강도에 따라서 약간의 처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과교정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비중격이 너무 작지는 않아서 우리가 비중격으로 수술을 하기에 충분한데, 상대적으로 비중격의 강도가 좀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과교정,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10%에서 20% 정도 내외에서의 과교정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갖고 있는 코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부가 조금 짧고 살짝 원래 들려있는 사람들은 이게 밑으로 잘 처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코끝이 기존에 약간 화살코라든지 좀 긴 코인 경우는 원래 갖고 있는 연골의 크기와 피부 두께가 약간의 처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를 쓰더라도 처음에는 약간 과하게 들어놓는 것이 이 무게를 좀 버텨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늑연골을 쓰는 경우는 처짐이나 흡수가 조금 덜 해요. 자가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너무 많이 과교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기증늑을 쓰는 경우에는 이제 자가늑보다는 때에 따라서 흡수가 조금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비중격을 사용할 때랑 비슷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게 좀 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못 나쁘게 내가 이제 기증늑이랑 좀 맞지 않고 이물 반응이 좀 크게 일어나면서 흡수가 많이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교정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재료 자체를 자가늑으로 바꿔서 좀 흡수를 예방하고 처짐을 예방하면서 재수술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장님께서 예전에 두 가지 재료를 좀 복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기둥은 뭐 비중격이라든지 튼튼한 지지를 세우고, 코끝은 조금 더 부드럽고 네. 자연스럽게 귀연골을 통해서 기능적인 역할도 네. 충족한다는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케이스가 많이 계시나요? 저는 항상 사실 거의 재료를 좀 조합해서 쓰거든요. 요즘에 이제 뭐 자가늑을 쓰면 자가늑만으로 코를 다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코끝 수술을 할 때 코끝 연골을 쭉 당겨서 늘려주는 기둥으로 쓰는 재료가 한 가지가 있고, 그 위를 이제 쌓아서 덮어서 쓰는 재료가 있어요. 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일단은 기둥으로 쓰기에는 늑연골이 정말 튼튼하고 좋은데, 이제 코끝 제 피부 바로 밑에 우리가 쌓아서 덮어서 마감을 해주는 재료로는 약간 단단한 느낌 때문에 만졌을 때 좀 딱딱하거나 육안으로 봤을 때 그 단단함이 좀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늑을 쓰더라도 코끝을 마감하는 정도, 이제 코끝 기둥을 좀 부드럽게 커버해주는 재료로는 진피를 약간 포함한 귀 연골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가늑 연골을 쓰더라도 코끝은 좀 부드러운 연골로 덮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비중격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격을 사용할 때도 비중격으로 기둥을 세우지만 코끝을 커버하는 거는 귀 연골을 약간은 같이 사용하는 거를 저는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티나는 코 성형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댓글이, 한국에서는 중국 성형의 코끝처럼 약간의 복코 같은 그러면서도 좀 부드러운 코 라인을 보질 못했다. 중국 코 성형의 특징이 민효리님이나 네. 이효리님처럼 두툼한 코끝을 많이 만드시던데, 중국 코 같은 미감은 난 한국에서 못 봤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이 부분은 언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복코가 많거든요. 근데 복코가 많은데 복코의 유형 중에 피부가 두꺼운 유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자료 화면이나 이런 경우는 코끝이 볼륨이 있지만 연골이 커서 예쁜 복코인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수술을 생각하는 복코인 분들은 코끝 연골이 작고 그래서 비주가 안으로 많이 먹혀 있고 콧구멍은 크고 처져 있는 반면에 코끝의 피부가 되게 단단하고 두꺼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코에서는 슬림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약간 포인트가 어떻게 하면 코끝을 작게 만들고 얇게 만들고 슬림해져 보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주안점을 둔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이는 코들 중에 그런 코가 많은 이유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수술 방식과 그런 수술 목표를 우리도 모르게 환자와 의사들이 갖고 계속 수술을 해왔던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동그란 코끝을 좋아하고 그런 수술을 계속 해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런 좀 코끝이 어느 정도 볼륨이 있고 너무 작지 않은 코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저도 체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좀 슬림해졌으면 좋겠고 작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게 좀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코끝은 좀 동그랗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비주의 볼륨과 코끝의 각도 이런 것들이 예쁘게 이루어지는 좀 자연스러운 코끝을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계속 점점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재수술을 하시는 분 중에 코끝이 많이 구축이 오셨거나 이미 피부가 많이 얇아지신 분들은 혹시 어떻게 다시 재건을 하나요? 구축이랑 보형물이나 연골이 비치는 문제랑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구축이 있는 분들은 구축된 조직을 다 풀어내고 피부를 다시 끌고 내려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코끝 연골이 비치거나 보형물이 비치는 경우에는 일단은 원인이 뭔지를 조금 확실히 봐야 돼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비치는 건지 높이가 내가 피부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이인 건지 아니면 재료가 너무 단단한 재료 실리콘이나 자가륵 같은 재료가 피부 밑에 너무 가까이 있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높이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높이를 전체적으로 조금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재료가 너무 피부 가까이 있는 게 문제다라고 한다면 보형물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전한 범위로 좀 더 깊게 또 길이를 짧게 교체를 하면서 코끝을 이루는 성분을 좀 더 이제 피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오히려 이제 피부를 좀 제거하거나 깎아내거나 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볼륨을 조금 보충하는 방식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코끝에는 귀디 진피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콧대에는 두피 안에 있는 근막을 쓰거나 아니면 엉덩이 진피를 쓰거나 이렇게 자가 조직을 좀 활용해서 이 피부를 보강해서 실리콘이나 연골이 경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축이 오셔서 너무 이제 코가 쪼그라드신 분들은 다시 늘어나게 만드는 케이스는 어떤 방식이 많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제 구축이라는 게 어쨌든 흉터가 완성된 염증에 의해서 단단하게 쪼그라든 거기 때문에 피부들을 잘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 딱딱한 피부들이 붙들고 있는 거를 풀어주면 코 피부가 다시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늘어나게끔 해주는 작업 그리고 자꾸 쪼그라들려고 하는 피부를 잘 튼튼하게 지지하고 잡아줄 수 있는 연골 재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자극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일단은 이제 수술적인 과정이 제일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충분히 흉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시기가 지났을 때 이제 정상 피부와 구축이 된 염증 피부를 잘 구분을 해서 최대한 정상 조직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안 좋은 피부들을 제거해내는 게 수술 과정 테크닉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회복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술 전 또는 수술 후에 우리가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서 피부의 세포 활성도나 어쨌든 혈액순환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되겠고 좀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재생 인자들을 좀 주는 건데요. PRP라든지 줄기세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피부를 좀 부드럽게 해주고 풀어주고 회복할 수 있게끔 보조적인 것들을 좀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재수술 케이스를 만나고 또 수술을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고 처음 수술에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성형은 항상 어떤 수술이든 과유불급인 거는 맞습니다. 모자란 게 과한 것보다는 낮고 개선의 여지가 많은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일 적정선을 우리가 타겟으로 수술을 하지만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과한 수술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끝 복원, 콧대 복원, 더 나아가서 이제 코 재건까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모양의 문제가 실제로 안쪽에서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해부학적 정상 구조가 많이 손상돼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 코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코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직접 진료를 보고 만져보고 또 CT도 찍어보고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좀 자연스럽고 안전한 재료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목표를 잘 세우고 상담을 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문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기현의 페이스톡 유기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